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미스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평소랑 진짜 많이 다르죠? 가까이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윤광이 도는 메이크업이에요. 이 광이 베이스를 좀 촉촉하게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 메이크업부터 치크까지 약간은 쉬머한 제형감을 썼거든요. 요즘 드뮤어 메이크업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고급스러운 무드의 메이크업인데 이걸 검색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뉴진스 혜린 이 메이크업 컷이 뜬 거예요. 근데 이 메이크업의 질감과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여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좀 해본 메이크업입니다.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고 그 질감과 색감 정도만 좀 따라해봤어요. 음영감이 확실히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블렌딩이 너무 부드럽게 싹 퍼진 느낌의 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날씨가 진짜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도 베이스 메이크업 안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원래 메이크업 베이스 진짜 잘 안 쓰는데 괜찮은 거 찾아왔어요. 라네즈 글로이 메이크업 세럼인데요. 자석마냥 베이스를 착 붙여주는 수분 프라이머 세럼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세럼처럼 생겼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시면 윤광 세럼 그리고 수분 프라이머 효과가 있는 메이크업 치트키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미세한 천연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보기에도 예쁜데요. 세럼 안에 영롱한 펄입자가 반짝이면서 펴발리는데 촉촉하고 산뜻한 수분 세럼 제형이라서 무겁지 않게 수분감을 싹 채워줘요. 이거 발라보면 수분 세럼처럼 산뜻한데 결을 매끈하게 정돈해줘서 결 정돈 효과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착 붙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킨케어하고 바로 다음 단계 뭐 선크림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게 수분 베이스가 아니라 프라이밍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발라주면서 모공 쪽은 이렇게 둥글리면서 채워주듯이 발라줘요. 처음에는 수분감이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뭐 오일리하거나 무거운 느낌 전혀 없고 끈적임도 없어요. 싹 흡수되면서 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 결이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매끈한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아마 화면에서는 안 담길 텐데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거든요. 이 안에 피부 요철을 자연스럽게 보정시켜주는 밀착 폴리머가 들어있는데 또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세라마이드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도 잘 잡아줘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사용하고 파운데이션 발라보면 결이 되게 예뻐 보여요. 바르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저는 많이 건조해서 각질이 좀 들뜰 것 같은 부분들은 이게 수분감이 되게 좋아서 한 펌프 더 여기에 짜서 이렇게 더해서 발라줘요. 특히 저는 이마 각질이 진짜 잘 들뜨고 입가 피부 있잖아요. 저는 가을, 겨울에 제일 고민되는 부위가 이 입가거든요. 이상하게 이 입가가 진짜 잘 트고 잘 갈라지고 잘 들떠요. 겨울에 심하면은 뭔가 버진 핀 것처럼 파운데이션 여기가 들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살짝 촉촉하게 얹어줍니다. 오, 보면은 모공 부분이 뭔가 살짝 프라이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살짝 더 눌러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러면은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생겼죠? 건조한 피부에 은은한 윤광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좋아요. 건조한 피부에 좋다고 해서 건성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성분들은 특히 속건조를 많이 느끼시니까 얼굴 전체에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지성분들은 메이크업이 잘 들뜨는 부분들, 이런 미간이나 콧볼, 턱 이런 부분들 위주로 사용해주시면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막 무겁거나 모공을 막는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나서 프라이머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저자극 테스트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 메이크업 세럼은 한참 더울 때부터 테스트를 시작했던 제품인데 최근에 일교차가 엄청 심했잖아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도대체 어느 날씨, 어느 온도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장단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매트한 쿠션 있잖아요. 그거 쓰기 전에 이 세럼 발라주면 이런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메이크업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줘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광고로 소개하게 됐고요. 이런 메이크업 프랩 제품들은 사용감이 좀 끈끈한 게 많아요. 사실 그 끈끈한 사용감 때문에 취향이 아니어서 잘 사용을 안 했던 건데 그 뭔지 아시나요? 쿠션 바를 때 퍼프에 짝짝 붙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라네즈 글로이 메이크업 세럼은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산뜻해서 손이 잘 가고 오일리한 느낌 전혀 없어서 저처럼 너무 불필요한 부분까지 광이 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쓰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피부 속의 수분은 날아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겨울 되면 쓰던 파데가 좀 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파데에 살짝 섞어 써도 좋아요. 이렇게 섞을 때는 너무 많은 양 섞기보다는 조금만 섞어주시면 파데 제형을 막 많이 해치는 제형감이 아니기 때문에 딱 수분감만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조했던 파데를 조금 더 촉촉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섞어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근에 심한 일교차에도 베이스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줬던 저의 베이스 메이크업 치트키거든요. 이 라네즈 글로이 메이크업 세럼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올리브영 런칭 기획전으로 20%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이렇게 귀여운 패딩 손거울도 같이 드려요. 오늘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드뮤어한 느낌을 살릴 거기 때문에 피부도 자연스럽게 살짝 윤광 느낌으로 해줄 거고 메이크업도 쉬머리하게 할 거예요. 일단 파운데이션은 시세이도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쓸 거고요. 이제 다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꺼내들었고요. 컬러는 130호랑 120호를 섞어서 쓸 거예요. 이게 컬러가 저한테 좀 애매하더라고요. 130호를 바르면 그 투명하게 맑은 느낌이 조금 덜 느껴지고 120호를 바르면 나중에 조금 하얗게 뜨는 느낌이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진짜 가볍게 투명하게 발리기 때문에 본인 톤보다 한 톤 밝은 걸 발라도 막 그렇게 둥둥 뜨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컬러감 자체가 너무 하얀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섞어 썼습니다. 130호만 바르면 그 뭔가 피부에서 밝게 빛나는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덜 느껴졌어요. 이거 이렇게 한 겹만 바르면 진짜 내 피부처럼 발려요. 얼마 전에 이것만 진짜 가볍게 손으로 대충 바르고 나간 날이 있었는데 그날 사람들이 저 그냥 맨 얼굴인 줄 알고 피부 너무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메추리알처럼 광이 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사실 생얼이 아니라 이거 발랐어요. 이거 손으로 발라도 진짜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손으로 대충 막 문질문질 하고 나갑니다. 근데 엄청 자연스럽기 때문에 커버력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건성인 분들도 이거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들 지금 딱 파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코 쪽은 비오브에서 멀티 브러쉬가 나왔어요. 이걸로 제가 발라준 프라이머가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 너무 까지지 않도록 손에 힘 빼고 이렇게 살짝 그 위쪽으로만 발라줄게요. 진짜 살살 손에 힘을 빼고 바르시면 돼요. 지금 이마만 안 발라놨더니 이마만 엄청 어두워 보이죠? 빨리 이마까지 바를게요. 지난번 겟레디에서 글로우 낫 드라이 컨실러 이 베이지 컬러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눈 밑에 이런 다크서클 있는 부분만 톡톡 눌러서 가려줄게요. 요즘에 좀 잠을 못 잤더니 다시 다크서클이 조금 올라오고 조금 퀭하지 않아요? 요즘 잠을 푹 못 자고 있어요. 자꾸 깨고.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부러 3시 이후에는 커피도 안 먹고 요즘에 좀 조절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그 약간 스파 받고 나와가지고 피부 뽀얗게 돼서 반질반질해진 그런 느낌으로 피부 표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나는 이런 요철 부분 쪽은 파우더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루스 파우더나 이런 베이크드 타입의 파우더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냥 일반 프레스드 파우더보다는 이런 타입들이 덜 건조하거든요. 저는 지금 데이지크 코렉팅 피니쉬 파우더 밀키 라이트로 살짝 톤업도 시켜주면서 좀 샤하게 만들어주는 걸 쓰고 있고요. 얘가 노란기를 좀 잘 잡아주고 뭔가 발랐을 때 그 샤하다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샤해져요. 표현력의 한계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이거 노베브 노즈 브러쉬고 네이밍 쉐딩 요즘 한참 쓰고 있어서 네이밍 쉐딩으로 코 쉐딩 해주겠습니다. 코 쉐딩은 그냥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콧대 쉐딩은 너무 아래까지 안 내려오고 오늘은 딱 그 눈두덩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는 이 눈 앞머리까지 내려줬었는데 오늘은 거긴 안 내리고 그 위쪽까지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쉐이딩이고 이걸로 턱 쉐딩 하니까 빨리 끝나서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턱뼈 앞쪽이 폭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바르면 좀 뭉친 것처럼 표현되더라고요. 턱뼈 각진데 안쪽으로만 이렇게 그어서 이 귀랑 턱 이 사이 필리밀리 이 쉐딩 브러쉬
요거 단종이 아니라 그냥 매장에서 빠지고 온라인에서는 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이트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모르는 소중한 정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요걸로 스틱 쉐이딩 이렇게 밀어주면 진짜 편해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렌즈 삽입술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렌즈 삽입술 후기랑 정보를 너무 상세하게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렌즈 삽입술을 하면은 한 달 정도 눈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일하는데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중에 휴식기가 온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볼일 보느라 얼마나 지났지?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피부 광 표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색조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눈썹은 좀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한 다음에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2개 섞었을 거예요. 오늘은 뭔가 신상을 보여주고 소개해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컨셉에 맞춰서 제품을 좀 뽑아봤는데 이거는 힌스 뉴 뎁스 듀얼 컬러 스틱이고요. 3호 웜 음영 트임입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컬러감이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고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질렀을 때 딱 베이스로 그윽하게 이런 장미 브라운? 그 느낌으로 싹 올라가져서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 펴발릴 때 느낌도 발림성이 되게 괜찮아서 이게 애교살 트임 버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음영 컬러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영 트임 컬러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언더도 그냥 쓱쓱 바른 다음에 싹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줍니다. 오늘 색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낼 것 같아요. 드뮤어 메이크업이 그 제품만 잘 선택하면은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메이크업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약간의 그런 영역 조절이나 제형 선택, 색 조합 이런 스킬들이 좀 필요한 메이크업 같아요. 이런 스틱 타입들은 사실 바쁜 아침에 쓰기에 너무 편한 제품이죠. 그냥 베이스만 이렇게 쓱쓱 발라줘도 색깔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이런 트임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로 삼각존 살짝만 이렇게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되게 괜찮죠? 그리고 이 위에 클리오 에센셜 섀도우 탭 포터블 베이지 이 1호 컬러 사용할 거고 이거는 좀 제 생각보다 밝을 것 같고 이건 진할 것 같아서 2개를 1대1로 섞어줄게요. 항상 이 뚜껑에 조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안쪽부터 위로 슥슥 올리면서 펴발라줘요. 싹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레이어링 하면서 깊이감을 줍니다. 색깔 되게 예쁘죠? 엄청 고급스럽지 않아요, 지금? 사실 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 해도 예뻐요. 근데 이런 쉬머 컬러로 전체 다 베이스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베이스는 스틱 타입으로 써봤는데 나는 더 이 쉬머한, 드뮤어한 느낌을 더 살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 베이스 컬러부터 바로 바르셔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는 쉬머 제형 정말 좋아해요. 세잔느에서 나온 쉬머 팔레트 있잖아요, 4구짜리. 그것도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매트를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쉬머 타입들이 눈두덩이가 부어 보인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요즘 나오는 쉬머는 이렇게 좀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이버틱한 쉬머보다는 훨씬 다가가기가 쉬워요. 저는 조금 더 쉬머리하게 펴바르고 싶어서 이거 살짝만 묻혀서 이 경계 쪽 있죠? 한 번만 싹 이렇게 넓게 바를게요. 요거 이렇게 묻혀서 경계 쪽에 그냥 얇게만 넓게. 근데 요거는 신기하게 펴바르면은 보기보다 약간 붉은기가 올라오네요. 신기하네. 지금 이전에 스틱 섀도우와 만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요거 살짝 이렇게 쉐딩 발라준 데까지 남은 양 좀 이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컬러 같은 브러쉬로 아까 삼각존 트임 줬던 데 있죠? 그 부분에서 살짝 앞쪽까지 그냥 싹. 그리고 길게 빼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존 트여준 부분에서 앞쪽까지 살짝 음영 당기고 꼬리 쪽으로 싹 당겨요. 그럼 섀도우 거의 끝. 애교살은 이 컬러로 채울게요. 여기 살짝 그냥 넓게 그윽하게 채워줄게요. 그냥 이 부분 넓게 이렇게. 눈이 좀 퀭해졌나요? 이렇게 해주고 진한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안쪽 여기 한 번만 깊이감을 더 줘서 눈 앞머리가 조금 더 트여 보이게 살짝 음영 넣어줍니다.
아이라이너 투크 슬림 아이라이너고요. 쿨리시 브라운 쓸게요. 이거 쓸 때 저는 이렇게 촬영할 때는 당겨서 하기에 너무 거울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양손을 다 쓰는 게 힘들어서 잘 안 당겨서 그리는데 평소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쫙 당겨 그려요. 그러면은 라인 더 깔끔하게 그리기 좋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당겨서 라인 끝에 그려준 다음에 눈 앞머리랑 점막 쪽은 살짝 힘 빼고 데생하듯이 이렇게 채워줍니다. 미세 면봉으로 한번 싹 빼주면은 더 자연스럽게 라인이 얇게 쫙 빠졌죠? 제일 진한 컬러 다시 묻혀준 다음에 이걸로 싹 블렌딩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쉬머 컬러라서 블렌딩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블렌딩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잘 될 거예요. 점막 쪽 가까이에 빈 곳 없이 잘 블렌딩 해주시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싹싹싹싹 비벼주시면 은은하게 라인 블렌딩이 됩니다. 이게 과정 설명 안 하고 메이크업 그냥 하면 휘리릭 뚝딱 될 거예요. 원래 오늘 애교살 그림자를 안 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는 이 입체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끝쪽으로 뒤로 길어 보이게 넣어주고 브러쉬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당겨주듯이 해줄게요.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그림자 블렌딩해서 넣어주면은 좀 입체감이 생겼죠? 근데 아직 치크랑 이런 거 안 한 상태여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퀭해 보인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쉬머를 잘못 펴바르면은 되게 번진 사람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썼던 컨실러 살짝만 이 멀티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런 영역들 싹 닦듯이 정리해주시면은 더 깔끔하게 영역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웨이크메이크 붓펜 애쉬 라이너 애쉬 브라운 컬러로 이 라인 끝쪽 깔끔하게 한번 붓펜으로 따줄게요. 너무 진하게 따고 싶진 않아서 그럴 때는 이런 애쉬 라이너가 좋아요. 이렇게 따줍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아쉬워서 여기 제일 밝은 컬러도 있잖아요. 이거는 쉬머인데 조금 더 펄감이 큰 게 자잘자잘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 한 번만 스쳐 지나가줄게요. 그렇다고 막 애교살이 갑자기 귀엽게 뿅 올라오는 타입은 아니어서 괜찮네요. 속눈썹은 오늘도 필리밀리 퓨어 데일리 붙여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라인이 짝짝이죠? 여기가 더 올라갔네? 그러면은 여기를 올려줄래요. 이 미세 면봉으로 싹 이렇게 닦으면 좀 닦이거든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로 밀어. 그러면 닦였죠? 이렇게 닦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은 이 교정이 돼요. 이 올려준 라인대로 라인을 다시 그려줍니다. 그러면 짝짝이 탈출! 오늘은 속눈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평소에 4조각 정도를 길게 붙여주는데 3개 정도만 붙여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싹! 이렇게 3개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붙여줬고요. 속눈썹 한번 내 속눈썹이랑 붙여준 거랑 이렇게 찝찝! 이렇게 뷰러로 연결하면서 컬링을 한 번 더 넣어줘요. 오늘 속눈썹은 너무 화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미샤 보정 카라 있잖아요. 투명한 거. 이거 사용해서 서로서로 뭉쳐는 주되 볼륨감은 안 생기게 할게요. 이걸로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지게 이렇게 속눈썹 이 솔 끝으로 약간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지게 빗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제 속눈썹은 이 보정 카라에 완전 컬링이 확 처지는 타입이어서 제 눈 앞머리 쪽 속눈썹은 컬링이 확 처지는 걸 감안하고 발라야 돼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언더는 이 에뛰드 컬픽스 가닥 볼륨으로 아래로 누르면서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안 바를게요. 그냥 내 속눈썹 털이기들이 여기 있다. 그 정도로만 바를 거예요. 네오젠 메탈 마스카라 어플리케이터만 남은 이 친구 있어요.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터만 따로 판매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애기 어차피 말라서 꺼낸 다음에 닦아서 이 솔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구매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뭔가 아이 메이크업까지 하니까 너무 피부 커버력이 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살짝만 아까 발랐던 팟에 이렇게 한 겹만 더 추가해줄게요. 아무래도 색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커버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나면은 이 쉬머리한 표현이랑 좀 동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해줬어요. 아까는 스패츌러를 썼는데 지금은 메이크업 한 거 위니까 그냥 파데 브러쉬 꺼내서 펴발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대로 파우더 살짝 처리해서 베이스 한 번 더 다져줄게요.
눈썹도 갑자기 도전. 이 쉬머 컬러 섞어서 눈썹 안에 채워볼게요. 원래 브로우 펜슬 그냥 쓰려고 했는데 이거 섞어서 사용해도 뭔가 표현이 투명하니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채워주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제 생각보다 붉기는 한데요. 진짜 희한해. 얘가 이렇게 볼 때보다 발랐을 때 붉게 올라와요. 그래도 뭔가 눈썹이 그냥 브로우 펜슬 쓴 것보다 안쪽이 좀 투명한 느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라인 빼준 거에 비해서 베이스가 충분히 길게 안 빠진 것 같아서 베이스 이 컬러만 눈썹 뼈 라인에 맞춰서 좀 더 깊이감 있게 연장해줬어요. 이렇게 쉐딩 한 번만 더 잡아주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쓰는 블러셔예요. 짠! 크리니크 치크팝 사용할 거예요. 드뮤어 메이크업에는 뭔가 치크가 너무 뽀송한 것보다는 살짝 광이 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광나는 치크 요즘에 예쁜 거 되게 많지만 크리니크 치크팝이 정말 그윽하니 너무 예쁘거든요. 뭐 발레리나 팝처럼 흰기 있는 화사한 컬러도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런 누드팝, 헤더팝 이런 컬러감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드팝과 헤더팝을 섞어 쓸게요. 누드팝을 먼저 쓸 건데 누드팝만 바르면 완전 웜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간만에 쓰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누드팝이 진짜 펄감이 눈에 띄는 펄감은 아닌데 쉬머리하게 정말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이 결감이 되게 예쁘게 발려요. 누드한데 좀 코랄빛이 같이 도는 따뜻한 컬러감이고 저는 누드팝 예전에 진짜 너무너무 잘 썼던 컬러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 것 같아. 근데 예쁘죠? 이렇게 진짜 넓게 발라줄 거고요. 바르면서 누드팝은 살짝 콧대를 지나가줘도 유치하거나 너무 귀여워지진 않는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저는 블러셔를 넓게 바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블러셔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헤더팝 나올게요. 저 진짜 헤더팝 진짜 좋아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치크팝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언제 샀던 제품인지 몰라요. 가루 네버다이 헤더팝을 이렇게 치크 광대뼈 감싸듯이 싹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치크를 발라도 하나도 텁텁해지지 않는 제형이에요. 피부 잘 텁텁해지는 분들은 치크팝 진짜 좋아하실 텐데 제가 왜 잊고 살았을까요? 올리브영 랭킹 보면 가끔 랭킹이 올라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코끝에 살짝 이렇게 붉게 그리고 턱 끝에도 이렇게. 그리고 색감 오늘 너무 예쁘죠? 더 광이 돌아도 좋긴 하겠는데? 고민되는 게 오프라 글레이즈 도넛도 너무 예쁜데 오늘 이 느낌에는 더 물광같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서 클리오 달빛 물방울 요거 바를게요. 브러쉬는 비오브 하이라이터 브러쉬 새로 나온 걸로 써볼 거고요. 요거 이렇게 묻혀서 웃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웃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싹싹싹싹 내려오면서 광감을 만들어줍니다. 좋아요. 뭔가 여기에 조금 핑크빔을 더하고 싶었어요. 지금 엄청 오묘하거든요, 실물은. 반대쪽도 하이라이터 싹 발라준 다음에 이 눈썹뼈에서 연결. 그리고 이걸로 끝쪽에 묻혀서 콧대도 한번 발라볼게요. 콧대도 잘 발려요. 완전 국소 부위 얍! 이렇게 바르는 건 어렵겠지만 좀 넓게 콧대에 광감 넣어주기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브러쉬 이런 부분들 파우더 바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거 그냥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 여기 이렇게 한번 지나가 줄게요. 이 눈 앞부분에 완전 또렷하게 펄감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살짝 쉬머리하게 빛이 닿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조금 다르죠? 이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여기도 그냥 살짝만 이렇게. 대신 이렇게 바를 때 콧대 쉐딩 발라준 영역까지는 안 올라가게. 그 사이 부분에만 싹 이렇게 발라줍니다. 애교살은 진짜 안 바르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어요. 애교살 여기만 살짝만 밝혀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조금 더 포인트로. 오늘 메이크업 평소랑 달라. 이 다른 느낌. 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헤더팝 컬러가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싫어하시겠죠? 너무 진하면? 하지만 전 주우니까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이제 메이크업 하고 나니까 아이라인이 짧아 보이지 않아요? 메이크업은 하다 보면은 자꾸 뭘 추가하고 싶어요. 됐어. 라인 좀 길게 넣어줬고 이거 노노어 로지 스웨이드 립 펜슬이고 립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립 라인 한번 널찍하게 살짝 번진 듯이 블렌딩 해주고 근데 이 노노어 립 펜슬은 되게 굵직하잖아요. 잘못 바르면은 진짜 번진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팍팍 바르더라도 정신을 단디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바를 컬러는 또 리스키 뷰티 가져왔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죠. 리스키 뷰티의 비볼드 립글로스고요. 누지 컬러입니다. 지금 메이크업의 립 컬러는 좀 누디하게 하고 싶어서 클린걸 느낌으로다가 너무 색감 많은 것보다는 조금 이런 그윽한 투명한 글로스 컬러로 누디하게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어플리케이터 색이 청록색이에요. 이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예쁘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아니야, 안 끝났어. 삼각존만 조금 더 라인 길어진 거에 맞춰서 길게 빼고 진짜 끝낼게요. 진짜 끝! 진짜 끝! 짠!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머리는 풀으려다가 그냥 이렇게 옆쪽으로 살짝 내려서 묶어봤어요. 오늘 메이크업도 평소랑 많이 달랐죠? 오늘은 이렇게 쉬머리한 느낌으로 드뮤어 메이크업 트렌드에 맞춰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치크팝도 너무 오랜만에 쓰는 제품이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